다시는 보지 못할까봐 안녕이란 말을 못했죠. 이렇게 또 보내네요. 눈앞이 희미하네요. 참으려고 애를 써봐도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배고프면 어떡하나요? 눈물 나면 어떡하나요? 지금은 참으렵니다. 보고픈 날이 많을 테니까 뜨거운 눈물 흘러내려요. 미치도록 보고픈걸요. 어느 순간 또 바람이 붑니다. 그대 정말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성주 FM 92.7MHz 박신자의 음악 편지입니다. 배고프면 어떡하나요? 눈물 나면 어떡하나요? 지금은 참으렵니다. 보고픈 날이 많을 테니까 뜨거운 눈물 흘러내려요. 미치도록 보고픈걸요. 어느 순간 또 바람이 붑니다. 그대 정말 보고 싶어요. 그대 정말 사랑합니다. 겨울비가 며칠째 주룩주룩 내리는 2월 거의 하순을 달리고 있는 때에 들려드린 첫 곡 바람의 손이었어요. 이번 차수에는 책을 낭송해드리는 주간이 벌써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골라온 책은 오늘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큰 나무 출판사에서 펴낸 책인데요. 지글러 작을 이규용 님께서 옮긴 그런 책입니다. 그다지 크지도 않는데요. 책에 제 눈에 들고 또 한때는 이 책의 제목만으로도 저에게 힘이 되었던 그런 책이어서 골라봤습니다. 수필은 아니고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좌우명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요소가 되는 꼭지점을 꼭꼭 찍은 그런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부터 한 편씩 한번 낭송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 한번 다시 읽어 드릴까요? 오늘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밑에 부제가 어떻게 달려있냐면 왜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어야 하는가?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하고 이렇게 달려있어요. 제가 이 책을 손에
쥐게 되고 한 번씩 펴게 된 게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을 때 이 책을 골랐는데요. 그리고 또 중간에 좀 쉬고 또 다시 눈에 들어오고 한 좀 특별한 제목의 책입니다. 2011년도 6월 달에 이 책을 구입했다고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어요. 사실 저희 친정 모친께서 이 책을 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께서도 책장에 꽂혀 있는 책, 그림 같은 책, 장식품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잠시라도 멈춰서서 책장을 한번 들여다보고 저 책은 내가 언제 샀지? 왜 그 책을 골랐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셨으면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낭송 준비를 하면서 이어서 노래 들려드립니다. 겨울비 그리고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처럼 슬픈 노래를 이 순간 부를까 우울한 하늘과 구름 1월의 이별 노래 별들과 저 달빛 속에도 사랑이 있을까 애타는 이 내 마음과 멈춰진 시간들 사랑해 행복한 순간들 이제 다시 오질 않는가 내게 떠나간 멀리 떠나간 사랑해요 내린 저길 위에는 회색빛 미소만 내 가슴 속에 스미는 이 슬픔 무엇일까
산 노을 없고 힘들어하네 벌겋게 힘들어하네 세월 되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하얀 구름 한 조각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남은 찬 피우고 가세 가면 어때 저 세월 가면 어때 이 청춘 저녁 걸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늙은 속인 하루를 힘들어하네 음매하며 힘들어하네 삐딱하게 날아가는 저 산 비둘기 가지 끝에 하루를 접네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남은 얘기 다 하고 가세 가면 어때 저 세월 가면 어때 이 청춘 저녁 걸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가면 어때 저 세월 가면 어때 이 청춘 저녁 걸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예, 이제 오늘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란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자의 서문 중에서 제가 그때 당시로 줄을 꺼놓은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생산적인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은 소망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매일매일 당신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기 위해 쓰여졌다. 이렇게 저자께서 서문의 말문을 적어 놓으셨네요. 그 첫 파트로서 추락하는 쉬운 세상에서 비상하기. 이제 제일 첫 파트로 나옵니다. 소제목을 읽어드리면 우리가 배웠던 습관 버리기입니다. 우리는 일단 학습된 것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없앨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쉽게 버릴 수 없다는 것이 전혀 없앨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때때로 버리기는 배우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약물이나 알코올은 배우기 쉽다. 그러나 일단 중독되고 나면 버리기가 쉽지 않다. 악습은 쉽게 체득되나 버리기 어렵고 힘들게 얻은 좋은 것은 조금만 실수해도 여지없이 사라진다. 문제는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이 결단코 버려야 할 많은 것들을 너무 쉽게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행위는 배우기가 쉽다고 이렇게 중간에 소개를 해놨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부모는 약 5살 무렵까지 한 인간의 인격의 80%가량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언제나 가정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모가 먼저 일관성 있는 성실한 생활 자세를 보인다면 아이들 역시 고스란히 그런 모습을 배울 것이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렇게 또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위대한 문명과 종교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한다. 그것들은 지혜, 성실성, 사랑, 자유, 정의, 용기, 겸손함, 인내, 건면, 절약, 관대, 객관성, 협동, 중용, 낙관주의 같은 것들이다. 나는 여기에다 책임감과 상호 의존성을 덧붙이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고 교육체계 안에서 강화시켜 나간다면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정직하고 올바른 어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것은 진정 아이들에게 정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일 첫 번째 단락에 결미를 써 놓으셨네요. 좋은 말씀들이죠. 이 중에 한 몇 개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인생을 조금 더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성실성, 사랑, 자유, 정의, 용기, 겸손함, 인내, 건면, 절약, 관대, 객관성, 협동, 중용, 낙관주의 같은 것들에다가 책임감과 상호 의존성을 덧붙여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안 낫겠나라고 이제 저자께서 정리를 해놓으셨네요. 그렇게 좀 쉬어가는 또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리꽃 그리고 안 볼 때 없을 때입니다.
거야. 그 공문에 스치던 그날의 슬픈 미소가 외로운 달빛이 되어 내 곁에서 머물고 있네. 밤이면 밤마다 창가에 홀로 피어나 아침 햇살에 사라져가는 한 조각 유리꽃. 아 당신은 언제나 슬픈 운명에 피어난 유리꽃. 밤이면 밤마다 창가에 홀로 피어나 아침 햇살에 사라져가는 한 조각 유리꽃. 아 당신은 언제나 슬픈 운명에 피어난 유리꽃. 안 볼 때 혼자서 울지 마요. 내 맘도 당신 때문에 슬퍼요. 외로이 서 있는 당신 생각에 나 찢어질 듯 아프답니다.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내 맘도 당신 때문에 슬퍼요. 쓸쓸히 서 있는 당신 생각에 나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안 볼 때 지쳐도 날 잊지 말아요. 빨리 돌아갈게요. 슬퍼도 참아요. 이미 와 있다고 날 생각하면서 빨리 눈물 닦아요. 그대여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나 무너질 듯 아프답니다.
말아요. 빨리 돌아갈게요. 슬퍼도 참아요. 이미 와 있다고 날 생각하면서 빨리 눈물 닦아요. 그대여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나 무너질 듯 아프답니다.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나 무너질 듯 아프답니다. 예, 다시 책 낭송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차트 두 번째 감 읽어보겠습니다. 미소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펼 수 있는 힘이다. 중국의 한 농부가 바닷가 언덕 꼭대기에 있는 자신의 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잠시 허리를 펴고 쉬려는 찰나 농부는 바닷물이 해안에서부터 신속하게 휩쓸려 나가는 것을 보았다. 바닷물은 마치 먹이를 보고 덤벼드는 성난 짐승과도 같은 파도를 일으키며 순식간에 밀려나갔다. 순간 그는 그렇게 밀려나간 바닷물은 바로 거대한 해일이 되어 덮쳐올 것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농부는 해안 근처의 논에서 일하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을 살리려면 언덕 위로 도망치게 해야 했다. 하지만 뛰쳐내려가 일일이 알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논에다 불을 질렀다. 불은 멀리에서도 잘 보였기에 해안 근처에서 일하던 이웃들은 전부 다 일어난 불길을 보고 그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 그리고 언덕 꼭대기의 안전한 지대에 도착했을 때야 비로소 자신들을 집어삼킬 듯이 바로 뒤를 쫓아온 해일을 보게 되었다. 해일은 그들이 방금 떠나온 논밭을 순식간에 삼켜버렸다. 이웃들은 농부가 자신의 논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른 덕분에 자신들이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다 그만큼의 대가를 치른 것들이다. 오늘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또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감사의 편지나 전화 한 통을 한 적이 있는가? 때때로 미소처럼 정말 단순한 작은 것은 놀라운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으면 그 사람 또한 미소로 답할 것이다. 정말 절실하게 미소를 원하면서도 언제나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 역시 당신에게 미소로 답할 것이다. 그들은 미소 짓는 순간 즐거워지고 당신으로부터 비롯된 그 미소에 고마워할 것이다. 미소는 구부러진 것들을 곱게 펼 수 있는 힘이다. 지금 당장 시도해보라. 세상은 당신의 미소에 정당한 대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발음을 미소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죠. 요즘은 거의 대부분 웃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시도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입꼬리 올려서 한번 미소 지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방금 전에까지만 해도 살짝 어두웠을 수 있지만 미소를 짓는 그 순간부터 눈꼬리 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단락을 더 읽어봤습니다. 무조건 웃어라. 그리고 예를 들었던 그 농부의 지혜로 해안가에 있던 분들을 살렸다는 그 사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들도 자그마한 어떤 행위도 이웃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감동 그리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주변에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새해 각오로 다져도 좋은 그런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들은
피아노 곡으로 골랐습니다. 스프링 왈츠 그리고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골랐습니다.
오늘은 사실 비가 오고 있고요. 또 노래들이 약간 차분하지요. 소개가 좀 늦었지만 오늘 들려드리는 대부분의 노래는 김훈남 여사께서 신청해 주신 곡들이에요. 연령대가 우리 성주 평균 연령대보다는 아마 평균 이하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평상시 듣던 제가 대부분의 곡을 선정해서 들려드린 곡하고는 좀 다른 느낌, 뉘앙스, 그리고 어쩌면 처음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곡들을 제가 지금 오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 여사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노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요 좋은 글을 한 편 더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 중에 그런 차트가 베푸는 자가 더 많이 얻는다. 때때로 재주꾼이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에 대한 최대의 찬사가 되기도 한다. 이는 그 사람이 자기 과제나 연구에 열정적으로 임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재주꾼들에게서 많은 동기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내가 가장 감동받는 사람은 바로 베푸는 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구축해온 사업, 철학 또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다면 나 또한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비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을 지배해왔던 원칙은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터득한 지식을 두뇌 속에 가둬두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사회에 환원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더 낫게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삶의 태도와 생활 방식을 가르치고 종교와 교육 등을 통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은 우리가 받은 것들을 다시 베풀어야 할 의무를 부인하기도 한다. 이는 실로 불행한 일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사람들이야말로 베품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라. 당신은 그로 인해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절대 상투적인 격언이 아니다. 막상 친구를 찾아 나서면 찾기 힘들지만 당신이 먼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친구가 될 것이다. 평소 익히 알고 있는 법칙이라고 해야 하나요? 삶의 지혜지만 또 가끔 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베풀어야만 더 많이 얻는다는 것은 얻기 위해서 베푼다기보다는 진심으로 나누면은 그것이 다시 어느 땐가 더 많은 어떤 은총으로 보답으로 돌아오는 것을 저도 살면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감을 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는 성주 FM 92.7MHz 박신자의 음악 편지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들은 보랏빛 엽서 그리고 꽃길입니다.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뼈에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두고두고 그리운 사람 잊지 못해서 찾아오는 길 그리워서 찾아오는 길 꽃잎에 입 맞추며 사랑을 주고받았지. 지금은 어디 갔나 그 시절 그리워지네. 꽃이 피면은 돌아와줘요. 새가 우는 오솔길로 꽃잎에 입 맞추며 사랑을 속삭여줘요. 두고두고 그리운 사람 생각이 나서 찾아오는 길 아카시아 피어있는 길 꽃향기 맡으면서 행복을 약속했었지. 지금은 어디 갔나 그때가 그리워지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쌓이는 길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을 속삭여줘요. 사랑을 속삭여줘요.
예. 또, 한 차트를 읽어볼까요? 다 대부분 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봐 제가 고른 차트가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는 분명한 이 사실을 종종 간과함으로써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배우자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녀 간의 차이와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서로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크고 작은 부딪힘을 겪는다. 그 반복되는 부딪힘 속에 서로의 감정이 다치게 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는 점점 먼 꿈나라의 이야기가 되어간다. 이제 작은 배려와 아이디어로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남자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적힌 것을 훨씬 더 잘 이해한다. 여보, 귀갓길에 식료품 가게 맞은편에 있는 세탁소에 들러서 세탁물을 좀 찾아다 주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한 토마토 통조림 2개도 부탁해요. 이런 식의 쪽지를 적극 활용해보자. 분명 남편은 당신의 부탁을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며 문제는 극적으로 해결된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할 것이 있으면 사랑과 감사를 담아 정중히 말하라. 동일한 메시지를 대상에 따라 각각 글과 말로 전달한다.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하다 보면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게 된다. 그로 인해 쓸데없는 말다툼을 피하고 좀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하는 단어와 바라보는 시선, 손 닿는 느낌, 그리고 배우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배려를 통해 당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라. 이 책을 그때 읽으면서 제가 이 제목에다가 괄호를 열고 닫고 뭐라고 해놨냐면 남자는 보다 여자는 듣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런가요? 글과 말로 전달하는 법 한 번씩 잊어버리죠. 글이 훨씬 더 전달이 잘 된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전할 때 화가 나서 말로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또 남편은 정중한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휘갈긴 말로 글로 쓰는 바람에 또 감정이 상해서 정작 얻고자 하는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가끔 써먹긴 하는데 확실히 말보다는 글로 메모를 남겼을 때 남편의 반응이 더 잘 된다는 또 확실히 행동하게 했다는데 저도 한 표를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책 낭송을 여기서 한번 마치고요. 또 이어서 나가는 노래는 내 이름 아시죠? 그리고 있게 해줘를 연속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그 길을 어찌 홀로 가요. 새들도 나무들도 슬피 우는 밤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님이 그 먼 길 지킬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아시죠? 가시다가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도착했다 말해요.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림이 그 먼 길을 지킬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아시죠? 가시다가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때로는 생각이야 나겠지만은 자꾸만 떠오르는 잊어야 할 여인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그대를 모르게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과거를 모르게 잊게 해주오 우연히 나도 몰래 생각이야 나겠지만 때로는 생각이야 나겠지만은 자꾸만 떠오르는 잊어야 할 여인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그대를 모르게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과거를 모르게 잊게 해주오 우연히 나도 몰래 생각이야 나겠지만
오늘은 책 소개하는 날로 오늘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지글러지글러자게 책을 낭송해 드렸습니다. 저는 성주아짐의 박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빗방울 살며시 떨어지면 가슴에 파묻힌 사랑이 조용히 내 마음을 흔들어 빗물에 내 마음 적셔주네. 빗물에 적셔진 이 내 마음 한없이 헤매는 이 마음 돌아서는 내 발길에 아련히 떠오르는 그 모습 밝은 태양을 시샘하는 먹구름 속에 두 마음 태양 아래 헤어짐보다 어둠 속에서 함께 하리.